파일럿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. 그 뭐 보통 한 그 2년 정도 이렇게 잡아요. 그래서 이제 과목 웨이브도 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그때 적어도 출판되면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어떤 논문이 좀 나온 상태가 돼야 되고, 그것이 이제 파일럿 스터디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연구 배경이라고 하는 거,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.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. 그리고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뭐 경험이 있는지, 또 지금 뭐 우리 연구 같은 경우에는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피교육자로서 경험이 있겠죠, 그죠? 그리고 또 어떤 뭐 직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배경도 있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기서 어떤 그 요건입니다. 그 요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뭐 또 파일럿 스터디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으로 좀 넘어갑니다. 그래서 연구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연구의 맥락이죠. 그죠?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회화 시간에 말하기 장애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. 이게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.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현재 학습이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. 여기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어학연수를 갔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동료 간에 존재하는 어떤 집단 동력입니다. 이걸 또 이해하고 싶어요. 이 사람들이 영어 하겠다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, 그 또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.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얘기를 못한다니까요. 그리고 영어 회화 잘하려고 이제 미국에 왔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어떤 괴리감을 주는데,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동료 간에 존재하는 어떤 집단 동력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끼리 막 몰려다닌다든지, 또 한국 사람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지 않게 되면 왕따가 됩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어학연수 사실 참 그 미국 이런 데는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질 못해요. 그냥 주말에 그냥 갇혀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기숙사가 되고요. 그리고 룸메이트가 미국 사람이 만약 배정이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그 기숙사에 이제 컴플레인을 해요. 아니 왜 동양인하고 내가 있어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가도 미국인하고 얘기할 기회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보통 이제 어학연수 가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, 그렇게 이제 주말에 어떤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, 뭐 소주 파티 막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. 물론 이제 모든 어학연수생들이 그러지는 않죠. 근데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왜 동료 간에 존재하는 이 집단 동력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. 왜 말하지 않는지, 영어 회화 시간에 말이죠. 그리고 이제 학습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,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, 아니 그 어학연수 간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국내에서 원어민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영어 회화 같은 거 잘하고 싶어서 그 수업을 듣는데, 꼭 그 어학연수생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. 국내에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 과거 경험을 좀 돌아보면 원어민 막 이렇게 주도의 어떤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막 자발적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까? 어, 저는요, 저 뭐 자신을 돌아보면
많이 좀 하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 교수법이 문제가 됐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. 교사가 어떤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장애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실제로 그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좀 괴로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어를 한마디라도 좀 하려고 막 그러면 그 뒤에서 이제 뭐 싼 느낌이 옵니다. 그래서 이 자식 저거 아니 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막 나대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놓고 뭐 야지를 주거나 그러진 못하고 또 그 이제 뭐 후배들도 뭐 선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프레시맨일 때 그때도 뭐 그냥 뭐 말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이제 수업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학생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같은 전공자, 같은 학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어, 함께 하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제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그냥 애들이 웃고 놀리고 또 뭐 좀 하고 막 그러면 또 애들이 막 야, 뭐 이런 이런 어떤 그 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영어 전공자이고 게다가 그러니까 전공자가 그 자기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미국과 한국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동료 간에 이게 존재하는 어떤 집단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제 동료들 같은 경우에 뭐 좀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굉장히 좀 권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관찰했던 그룹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이런 어떤 따돌림이라든가 어떤 집단, 소집단 간의 어떤 뭉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성향이 강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관찰하는, 제가 연구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죠. 그죠? 이게 뭔지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왜 이해하고 싶냐고요? 바로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될 테고요. 왜냐하면 이제 박사 받고 나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. 그죠?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욕구가 뭔지를 파악을 제대로 해야 뭘 잘 그게 맞는 어떤 수업이라든가 어떤 교육학적인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회화를 가르치기는 힘들겠지만 이 회화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어민이다 보니까요. 그래서 이제 뭐 이 원어민들이 이제 우리 문화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리고 또 누군가 어떤 단체에서 이 한국 문화,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. 원어민들을 대상으로. 근데 이제 원어민들이 보통 이제 한국에 올 때는 뭐 어떤 기준이 일본하고 이제 주로 비교 대상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. 뭐 그런 어떤 메리트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배낭여행 가자고 훅 그 해외를 떠났다가 뭐 돈 떨어지고 뭐 저거 하면 그냥 굉장히 그 원어민 하면 그냥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대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, 우리가. 그러니까 원어민 하면 뭐 아주 그냥 뭐 이 사람 전공을 불문하고 뭐 그냥 그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칠 거다. 이래서 이제 항상 그 결정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많은 기대치가 있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 몰라요. 그래가지고 뭐 자기 멋대로 이제 막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교수법이 조정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
그게 제대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냐는 얘기죠. 그죠? 모니터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대학의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물론 이제 이 사람들 그 수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. 한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, 정서를 알고 있는지,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, 그 파악하고 있는지,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떤 자기 어떤 직관이라든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적인 지침서 같은 걸 좀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한국 학생들을 만난다면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 어떠하고 교실에서의 어떤 대면 접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있죠, 그죠? 근데 이게 이제 그 범위를 말이죠. 그냥 내가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,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